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우입니다. 자, 11월 29일 진짜 11월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11월의 마지막. 자, 이제 주말이 지나면 이제 12월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12월로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주를 시작하겠죠. 뭐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첫날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까지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행정법. 오늘은 행정상 법률관계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양경찰 경위 문제였고요. 행정상 법률관계 요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지문. 자, 일단은 정리 좀 해봐야겠지요. 자,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행정법 관계라고도 합니다. 자, 행정법 관계 크게 우리나라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이렇게 이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저거는 전에도 했던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자,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는 판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암기사항도 했잖아요. 일단은 공법관계에서는 만약에 공법관계다라고 결정되면 행정쟁송을 거치셔야 되고요. 행정쟁송 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사법관계다라고 결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차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법관계로 푸세요. 변상금, 수도료, 그다음에 단수, 처분 이런 것들은 공법관계로 가셔야 돼. 농지계량조합 같이 농지 문제. 그냥 모든 토지가 아닌 이런 행정법상 법률관계, 권리매매 관계일 때는 공법관계로 푸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자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행정재산이라든지 자 사용허가 이런 말도 쓴다고 그랬죠. 행정재산일 때 이런 말 쓴다든지 그러면 손실보상 중에서도 하나 정도만 세 가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중에서도 하천법상 이런 말 나오거나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손실보상금 이거는 공법관계로 보셔야 돼요. 손해배상은 1도 예외 없는데 또 부당이득 중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한다는 거. 특히 이럴 때 요거 부가가치세에 관한 환급금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말고요. 이것도 손실보상도 당사자 소송. 자, 여기는 보상금, 증감, 정소송. 그런다. 공법상 계약도 당사자 소송. 또 공법상 계약은 또 외우셔야지. 전문 계약지. 그다음에 자,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공중보건이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가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법관계에 관해서는 합의 또는 협의, 수용자 붙었다 해서 무조건 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용 절차가 끝나고 나서 돌려줄 때 환매권까지. 사법관계, 민사소송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중에 공공입찰계약, 공공계약 이렇게도 나오지만 입찰 이렇게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이건 사법관계. 그러면 공공입찰계약에서 보증금, 그 공공입찰 보증금 그거 국고기소한단 말이에요. 왜? 그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국고기소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예외로 따로 외우셔야 돼. 그런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딱 다음에 이제 국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보셔야죠. 손해배상 편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이라고 안 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데는 입찰 보증금 국고기소 이렇게.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금이라고 하잖아요. 손해배상 예정금. 하지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정당 업자에게 자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정지. 이거는 공법관계예요. 이거는 공법관계고 이거는 처분이기도 하고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당이득 환급금.
이런 말 나오면, 그러니까 저런 말을 나왔을 때, 이런 말 나왔을 때 이제 좀 구별하셔라. 이건 이제 전에도 정리해드렸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하던 거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1번,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해양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이 직접적 지휘를 받았으면 그러면 공법관계로서 공사무를 집행한 거잖아요. 따라서 보조로서 방제 사업을 한 경우 사회는 그 범위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하며, 맞죠? 그 국가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입비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공인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걸 되돌려주는 환매권, 사법관계라니까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하셔야죠. 에이, 2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급여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맞죠? 법만 직접 정한 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은 다음 그래야만 비로소 당사자로서 권리자로서 소송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거니까 맞는 질문. 4번은 올해 여러 번 나왔어요. 법무사, 지방법무사협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의무는 공법적 의무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다른 날. 지방법무사협회가 법무사의 사무용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채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원이 될 수 없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원고 적격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4번은 자주 나오는,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다 4개 다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의 마지막 또 여러분과 함께 매일 행정법 정인호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오실 거죠? 정인호입니다.